안녕하세요. 나홀로 산답니다. 이번 영상은 세개의 소액주택 경매물건과 함께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개 모두 전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관광 근처에 있는 주택 한 개와 경기도 양평 지역에 있는 주택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관광 근처에 있는 소액의 주택 경매물건인데요. 여기 이쪽에 있는 작은 주택입니다. 5천만 원대에 입찰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전철역도 가까운 곳에 있어서 서울에서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항공 사진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물건이고요. 조금만 내려가면 북한강이고요. 요 앞쪽으로 경춘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쪽에 산이 있고 경춘선 역사도 강 건너편에 있어서 교통도 편리하고요. 가평역 그리고 여기가 남이섬이죠. 여기는 붕어섬, 의암호, 강촌역 주택의 사진인데요. 건물 면적은 20평, 대지 면적은 68평입니다. 원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춘천 2개 2024 타경 55418 주소는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182-5번지 감정 가격은 1억 5백만원 토지의 면적은 68평, 건물의 면적은 20평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7,300만원이고요.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유찰되면 5,100만원 정도 되니까요. 그때 입찰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시의 건물, 부속 건물이 여러 개 있는 거 보니까 남의 땅을 침범한 건물이 있으면 철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주변 토지 소유주나 임차인하고 명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거나 철거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타인 토지의 경계와 주변 토지 소유주도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기부상 2007년 9월 12일 농협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모든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인수권리는 없고요. 임차인이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의 임차인이 있는데 순위 임차인이고 경매와 함께 소멸됩니다. 이분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법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고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도하는 데 문제는 없고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 최초 인허가가 1973년에 있었는데 2007년 현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 여러 번의 증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제시의 건물은 없고요. 척조, 샌드위치 판넬, 경랑 철골조, 스트레티즘 등으로 증개축에서 지어졌고요. 건축물의 목록이 두 개인데 하나는 13평, 하나는 7평, 총 20평 정도가 건축물 대장상 등재되고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최선 순위 설정은 2007년 9월 근저당권이고요. 임차인 현황은 권리신고를 했고 전액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시면은 제시의 건물 포함해서 일괄 매각이고요.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24제곱미터 이 소재가 불명하다고 되어 있는데 경계가 불명한 네가 직접 확인하세요 그런 얘기고요. 다음 공부상 단층주택 24제곱미터 소재 불명 이것도 자기네들이 이제 위치를 특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시의 건물에 포함을 시켜놨고요.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이렇게 애매하게 건물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뭉텅거려서 입찰자가 알아서 조사를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냥 입찰자가 책임지시오 네가 알아서 조사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뭉텅거려 표현을 합니다. 도부 실거래가는 대지 면적 105평짜리가 2억 1,600에 거래가 됐고 192평짜리가 3억 3천, 대지 면적 60평짜리가 2,600만원, 대지 면적 115평짜리가 1억 2,500만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주변 지역의 낙찰가율은 최근 1년간 12건이 낙찰되었고 적게는 56%에서 많게는 94%까지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시세를 보면은 요 강변 쪽은 시세가 다르니까 제외를 하고요. 이쪽에 거래 시세를 보면은 근린주택 부지가 평당 129만원,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86만원 평당, 그리고 농지가 69만원, 또 21년도에 또 1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요 단독주택 부지 같은 경우 7년 전에 평당 79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유찰되면 5,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입찰 보기에는 7천만 원대는 가격이 조금 높은 감이 있고요. 법원에서 아까 같이 그렇게 대충 감정평가를 한 경우는 입찰 보는 사람이 알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이제 타인 토지를 침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요 뒤편이나 이쪽에 사유지를 침범했으면, 건축물이 침범했으면은 철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뒤편에 토지 소유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뒤편에 180-3번지 소유주를 봤더니 소유자가 춘천시로 돼 있네요. 이 경우는 안심하고 입찰을 봐도 되겠네요. 아닌 말로 뒤편 토지가 사유지이고 건축물이 이 뒤편 토지를 침범했다 하면은 그거는 집을 낙찰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애물단지를 낙찰받은 거거든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100번 조심해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 경매 물건은 별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가격은 7천만 원대니까 좀 비싸 보이고, 다음 회차 5,1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찰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누군가 뭐 낙찰 받으면은 뭐 내 물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아니라도 뭐 딴 물건들도 나오게 되니까요. 경매 물건들은 영상을 보고 나가면 언제 어디서 왔는지 금방 잊어버리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놔야 다시 기억하고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물건은 감정가 3억 4천에서 1억 1천만 원까지 떨어진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철역도 가깝고요. 마당하고 요 정원도 잘 정돈된 전원주택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162평, 건물 면적은 26평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여기 한 필지 135평, 여기 한 필지 27평에서 총 162평이고요. 여기에 용문역이 있고 여기 하천이 있습니다. 여기 지평역이 있고 여기 철도 사업부가 있는데 한 건너편에 있어서 소음은 그렇게 심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용문에서 홍천, 춘천까지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철도가 연결되면 해당 노선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원주에서 홍천, 춘천을 연결하는 철도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요.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주 6개 2024 타경 493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254번지회 2개 목록이고요. 감정가격은 3억 4,700만 원, 최저가는 34%까지 유찰되어서 1억 1,900만 원입니다. 이 물건은 소유자하고 채무자하고 이름이 다른데요. 채무자를 대신해서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해준 것 같네요. 이런 경우는 소유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릅니다. 6월 11일에 입찰 예정일이고요. 토지의 면적은 2개 필지 합쳐서 162평, 건물의 면적은 주택이 26평, 제시의 건물 4.9평입니다. 제시의 건물과 복숭아나무, 매실나무, 소나무 등 수목 12주가 있는데 모두 매각에 포함됩니다. 건축물 내장상 2000년 5월 9일에 사용 승인이 났고 위반 건축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없고 경량 철골조, 판넬, 함석 지붕으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등기부상 2020년 5월 4일 농협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모든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인수권리는 없고요. 인샤인 내역이나 전입되어 있는 세대주는 조사할 당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이나 지상권 모두 존재하지 않고요. 비고란에 보시면 제시의 건물 및 수목 포함하여 모두 일괄 매각되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고 성장관리 계획구역입니다. 254번지하고 이 앞에 255의 3 두 필지가 경매물건에 포함되어 있으며 진입로 때문에 토지 분쟁이 일어날 문제는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25년 1월 기준 제곱미터당 16만 7,300원, 평당 55만 2천원 정도 됩니다. 구매주택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4년 1월 기준 8,87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변 지역 국토부 실거래가는 25년 5월 달에 대지면적 81평짜리가 2억 6천에 거래가 됐고요. 다음 또 5월 달에 대지면적 265평짜리가 3억 7천에 거래가 됐고 25년 3월 달에 172평짜리가 3억 2,900만 원, 또 25년 2월 달에 90평짜리가 7,500만 원, 또
또 2월 달에 114평짜리가 2억 6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매 낙찰가율은 최근 1년간 12건이 낙찰되었고요. 적게는 55%에서 66% 사이에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평당 55만원 정도 되고요. 앞에 있는 농지가 74만원에 거래를 했고 뒤에 있는 또 농지는 31만원에 거래를 했네요. 그리고 주택의 대지는 평당 140만원에 거래를 했고요. 또 요 아래 19년도에 평당 62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 뒤에 있는 거는 20년도에 74만원에 농지가 거래가 됐고요. 지금 이 세 개 필지가 다 요 한 사람의 소유거든요. 주택 부지는 평당 121만원에 25년도에 여기가 낙찰이 됐고, 요 위에는 평당 134만원, 또 이 옆에는 평당 122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 아래 동그라미 쳐진 게 주택 경매 물건인데요. 요 앞에 있는 농지하고 뒤에 있는 농지, 그리고 이 단독주택 모두 한 사람의 소유고요. 지금 이분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담보를 제공해 줬는데 그래도 경매가 진행 중이니까 권리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경매 물건들은 영상을 보고 나가면 언제 어디서 왔는지 금방 잊어버리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놔야 다시 기억하고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대지 면적 230평에 상당히 넓은 면적의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 지역인데도 감정가 2억 6천에서 6,200만원까지 폭락을 했네요.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대지 면적 232평입니다. 여기에 있는 물건인데요. 집구석이 망하니까 앞마당이 완전 동네 쓰레기장이 됐네요. 내 마음속에 쓰레기장, 쓰레기 맛집도 아니고 냉장고만 해도 한 10개는 되는 것 같네요. 마음속으로 찜해놨다가 딴 동네 사람들도 다 갖다 버리는 것 같죠.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지금 북쪽에 가건물 같은 게 20제곱미터 6평 정도가 경매물건에 토지를 침범해 있다고 나와 있네요. 경매물건이 침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건물이 내 땅을 침범하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2015년도 사진인데요. 옛날에는 쓰레기도 없고 멀쩡했죠. 사람이 안 살고 집을 방치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여기다가 다 갖다 버리네요. 오다가도 버리고 가다가도 버리고 할머니도 버리고 손자도 버리고 다른 동네에서도 마음속으로 찜해놨다가 원정 와서 뭐 욕조, TV, 냉장고, 건축자재 다 버리고 그러네요. 이 물건은 집값보다 토지 가격하고 대지에 속하는 기반시설의 가치를 봐야겠네요. 농막 하나를 지어도 정화조, 전기,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하는 데는 수천만 원 들어가지요. 건축물 대장이 2017년도에 등재된 거 보니까 그 전에 짓고 나중에 사후 등록을 한 것 같네요. 건축물 대장에는 2017년도 6월 28일 보존 등기를 했고 경량 철골조로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8제곱미터. 주택의 평면도를 보면은 데크가 있고 거실, 현관, 보일러실에 방이 하나짜리네요. 거의 농막 수준의 작은 집이고요. 이것들 깔끔하게 치우려면 수백만 원 들겠죠. 싸게 낙찰받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양평군 같은 경우는 이런 무단으로 버려져 있는 쓰레기 같은 거 치워주나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 민원 넣으면 싹 치워주죠. 이런 거는 사진 찍어서 민원 신청하면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싹 치워줍니다. 전후 사진까지 찍어서 담당자하고 민원인한테 문자로 보내주고요. 그런데 양평군에서는 그렇게 해줄지 모르겠네요. 경매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24 타경 462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54번지 토지 면적은 770제곱미터 232평 감정가는 2억 6천만 원이죠. 최저매각 가격이 지금 24%까지 유찰되어서 1,200만 원까지 떨어졌네요. 진짜 엄청나게 떨어졌죠. 4분의 1 토막이 났네요. 경매 입찰 예정일은 6월 18일입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2018년도 5월 17일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그 아래 근저당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인수권리는 없고요. 다음 토지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98년도에 현 소유주가 증여를 받았고 2018년도 5월 18일에 공동담보를 설정하였습니다. 토지 등기부상에도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다 매각으로 소멸되고 인수권리는 없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은 계획관리지역이
성장관리 계획구역입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서도 가축 사육 제한 지역 등 이런 말은 개, 돼지농장, 닭농장, 소농장 이런 거 대단위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몇 마리씩 취미로 기르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외곽물권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 5월 17일 근저당권이 최선순위 설정이고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지상에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의 개혁 해당 사항 없고요.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역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은 북쪽에 약 20제곱미터 6평 정도의 타인 소유 건물이 내 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창고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게 아마 해당 경매물건에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 같네요. 내 건물이 타인 토지를 침범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되죠. 비고란에는 인수권리나 농지증, 법정재산권, 선순위 임차인 등 특별 매각 조건이 있으면 비고란에 적어놓기 때문에 비고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고란에 적혀있지 않은 특수한 권리가 발견되면 나중에 매각 불허가를 신청하여서 입찰보증금을 찾을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매각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은 나중에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은 전입세대 열람에서 68년도에 누군가 전입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잘못 기재된 것 같죠? 주택이 존재하기 전에 거의 4, 50년 전이죠.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도 없고요. 주변에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은 대지 107평짜리가 3억 7천에 거래가 됐고 200평짜리는 4억 7천, 158평은 3억 7천 정도에 거래가 됐네요. 최근 1년간 양평 용문면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의 낙찰가율은 55%에서 약 67% 정도 됩니다. 24%까지 떨어진 건 없죠. 주변에 거래 시세를 보면은 여기 옆에 있는 게 17년도에 거래가 됐는데 땅값으로 환산해서 단독주택 부지로 계산하면은 평당 약 91만 원 정도, 평당 그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주택은 평당 약 18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는 건물과 땅값 합쳐서 대지 평당 가격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농지, 이것은 평당 51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가 평당 44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는 토지 가격만 따져도 거의 공시지가의 반토막이죠. 시세의 반토막도 아니고요. 동네 땅값 떨어지게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주변에 단독주택 거래 시세로 보면은 세 토막, 네 토막 될까요? 뭐 그 정도 되겠는데요. 이런 물건은 낙찰받아도 투잡으로 도박을 하지 않는 이상 손해볼 것 같지는 않네요. 경매 물건들은 영상을 보고 나가면 언제 어디서 왔는지 금방 잊어버리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놔야 다시 기억하고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